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특히 있다 보면 참 가관인 경우가 많죠. 막 자기 성질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렇게 정말 그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대체 저 사람은 배워 먹었길래 어떻게 저렇게 지멋대로 행동을 하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막 이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먹으면 저렇게 되니?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말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회사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어떤 그런 좋은 회사, 그야말로 무슨 이렇게 연봉이 높고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사는 그게 덜하고, 아니면 굉장히 영세 업체, 작은 회사는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은 없애시는 게 좋아요. 어느 회사나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가 상관없이 그야말로 우리 왜 또라이들은 어느 회사에나 일정 부분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회사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게, 그게 내 회사의 어떤 레벨이다, 뭐 수준이다, 이렇게 회의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조직에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도 없고요, 학력과 상관도 없고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피해의식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에나 있으니까.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사람 어디에나 있는 그런 자기 성질대로 행동해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주변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그러면 내가 피해 안 보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오늘 기분이 또 안 좋은 것 같은데, 직장 상사인 경우에 벌써 긴장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 상사 기분이 나쁘면 뭔가 결제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막 분위기를 흐리고 이러니까. 그 눈치를 또 특히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설사 내 직장 뭐 직속 상관이라도 또 시작이야, 그리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잘못해갖고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거 아닌데도 내가 불편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내 일 자체에 굉장히 불편함, 그 다음에 방해를 그렇게 이제 끼치는, 스스로에게 이제 그런 어떤 타입들이 있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직장 상사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윗사람한테 칭찬받는 날은 막 혼자 기분이 좋아서 뭐 그냥 결제도 막 하고 뭐 너무 막 룰루랄라 즐겁다가, 그러니까 뭐 또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이 상사랑 이제 의견 차이가 나서 이제 굉장히 어떤 그런 논쟁이 있었다. 그럼 어김없이 불쾌한 티를 내면서 막 만만한 이제 이제 후배 직원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답답한 거예요. 주변에 그런 감정의 아나무인들이 이제 많은 거죠. 자기한테 이렇게 막 이익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막 정말 칭찬하고 너무너무 막 진짜 잘하고 막 이러다가 본인 마음에 만약에 안 들고 자기한테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언제 봤다고 그런 식이냐고 얼굴색 바꿔가지고 주변 사람 다 알 만큼, 무한할 만큼 차갑게 굴거나 화를 내거나, 그래서 막 감정 기복이, 그야말로 기복이 막 이렇게 심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하죠.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만약에 내가 마음이 약해서 딱 대놓고 맞대응할 수 없을 경우,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맞대응 이런 거 갖고 유치하게 맞대응을 하기도 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맞대응을 해서 나는 막 누구랑 싸우기만 하면 일단 목소리부터 덜덜 떨리는데, 그러기도 또 창피하고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불편한 관계 되는 것도 난 너무 못하겠어, 마음이 약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냥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걸 택하세요. 그렇게 내가 도저히 마음이 약해서 그 사람들이랑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일단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냥 벗어나면 도망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지멋대로 지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마음이 약해서 내가 뭐라고 막 이렇게 쏘아붙이면 무서워서 도망가. 그럼 나중에 더 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내가 맞대응을 할 가치도 없고, 그리고 그럴 만한 어떤 내 캐릭터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데 굉장히 나는 불쾌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보내고, 그런 어떤 표현을 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주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엔 멀쩡해요. 멀쩡하다가,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뭐,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러고 있다가 멀쩡하게 일하다가 내가 가서 홍길동 씨 작년 어디 관련된 자료 있는 거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아침 멀쩡하던 사람이 막 신경질 팍 내면서 주변 사람들 보기에 내가 무안할 정도로 몰라 왜 나한테만 와서 이러냐고 난 일이 없냐고 그래서 막 탕탕거리고 굉장히 정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감정을 벌컥 내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대할까? 그런 성향 지금 태도가 그게 뭡니까? 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나의 성향이라고 하면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벗어나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말없이 인상 쓰고 쏘아보는 어떤 그런 신호? 그렇게 쏘아보고 있으면 그런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그럼 저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큰 소리로 참 이렇게 막 너무 어이없네 이런 식으로 불쾌한 표정과 함께 막 이렇게 혀를 차든지 뭐 굉장히 막 나도 거기서 다이어리를 나 이러면서 탕 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문을 쾅 닫고 나온다든지 뭔가 당신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쾌합니다라는 거를 사인을 주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나오면 다음에 더 크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불편한 감정을 전달한다. 어딜 가? 사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 말하는데 어딜 가? 막 이렇게 혹시 내 선배가 나한테 무례하게 해서 내가 그렇게 불쾌하게 하고 하면 그 사람도 창피하니까 그런 식으로 뒤통수에 대고 만약에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다시 돌아보고 지금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하시죠. 이렇게 하고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강단이 있지 않으면 그런 자기 성질대로 멋대로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당합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고 회사도 가기 싫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쾌함을 표현한 어떤 시그널을 보내라. 근데 그런 거를 그거조차 나는 마음이 약해서 심장이 생각만 해도 쿵쿵 뛰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집에서 연습해보세요.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있을 때 막 해보는 거죠. 참 이렇게 하고 막 탕 하고 문 쾅 닫고 나오면서 지금 흥분한 것 같은데 이따 오겠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연습해보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대의 무례함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특히 선배나 아니면 굉장히 성격이 안 좋은 어떤 동료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그렇게 무례하게 나한테 행동하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행동했을 때 당황하고 저 사람 또 화났나 봐 막 쩔쩔매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강도가 세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 때문에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그럼 말해줘. 내가 고칠게 라든지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야말로 밥 되는 거죠. 밥.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저렇게 막 성질 부려도 저 사람들은 꼼짝도 못해 이런 사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 무례함을 정당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상사가 대단히 막 소리 지르고 예의 없이 막 함부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럼 점심시간에 저희 팀장님 이제 같이 밥 먹으러 다니는 그런 이제 경우다 이러면은 팀장님 식사하러 가시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서 밥 먹고 막 이러는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습관적으로 자기 성질 날 때마다 무례하게 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또 가서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이러면은 결국에 회사 생활하는 거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무례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로 반론을 당신 직장 상사니까 따로 반론을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건 정당한 게 아닙니다 라는 사인을 소극적으로라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점심시간이면 그야말로 항상 팀장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안하게 하고 뭐 모욕하고 이러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자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먼저 나간다든지 함께 밥을 그날은 먹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불러서 어떤 이제 말을 시키거나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건조하고 드라이하게 지금 당신의 어떤 그런 무례한 태도 때문에 우리 분위기 전반적으로 굉장히 나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보내줘야
그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나도 불편해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뭐 밥 먹으러 가시죠. 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속 웃는 얼굴을 대해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해주는 거는 그건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다. 최소한 어떤 지금 당신이 정말 잘못해서 불쾌합니다 라든지 그것까지 못할지언정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그 사람과 이제 어떤 그런 친밀한 어떤 그런 리액션을 해주지 않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재발을 나름 방지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제일 적극적인 방법, 대놓고 지적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이제 통쾌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CF 감독이 막 함부로 막 욕하고 막 사람 무안 주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쪽에 있던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 사람을 대놓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게 당신이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너무나 같은 수준의 욕을 하면서 그걸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이제 대목이 나와요. 근데 물론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막 아나무인격으로 정말 그야말로 개망나니처럼 날뛰는 그런 PD에게 그렇게 대놓고 욕하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문화상.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다들 이제 막 사이다다 막 되게 통쾌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지적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용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의 시간에 특히 팀들이 모였어요. 영업팀도 모이고 마케팅도 모이고 관리도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다른 팀 팀장이 나도 팀장인데 다른 팀 팀장이 거기 영업팀이 거기에 왜 껴? 그냥 영업이나 해. 뭐 알아 영업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 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팀을 무시하는 식으로 또 아나무인격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팀 리더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냥 소극적인 어떤 그런 불만을 표시해서는 내가 나중에 이 팀원들한테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놓고 지적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를 굉장히 함부로 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말 실수한 거야. 꼭 짚어서 얘기해주고 사과를 받든 아니면 그 사람이 민망해서 사과할 줄 모르면 다음부터 회의 시간에 그런 식의 발언은 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어떤 굉장히 고성이 오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팀원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지적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초이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케이스, 만약에 팀원들한테 나한테가 아니라 어떤 개인 특정한 팀원들에 대한 비난을 다른 쪽 팀장이 했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컨펌해서 그거는 나하고 할 문제지 우리 강대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부분 아니다.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사람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러는 거는 굉장히 예의가 아닌데 지금 본인 태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라고 팀장이 방어해 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또 팀장이 가만히 있다고 하면 대놓고 지적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팀원은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격당했을 때 내 팀장이 나에 대해서 전혀 방어해 주지 않는 팀장을 왜 존경해야 하고 왜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놓고 지금 그 무례하게 하는 사람한테 대놓고 지적해야 되는 경우가 그런 두 경우입니다. 내가 리더라고 했을 때 나의 후배에 대해서나 아니면 나의 팀에 대해서 뭔가 무례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대놓고 지적하는 걸 피할 수가 없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런 어떤 무례한 사람의 어떤 무례한 태도는 저 사람은 굉장히 남한테 무례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꼭 대놓고 지적해서 더 이상 저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 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내가 마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렇게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직접 내가 대놓고 혼잣말로 해도 연습해보고 이래야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하기가 훨씬 더 좀 담담하게
쿨하게, 그다음에 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나한테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은 특히 조직 생활에서 절대로 그냥 참아주거나, 그리고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회사 가는 것조차 정말 너무 이제 싫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나를 방어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